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모건 스탠리 투자자는 강세장 직전. 주식의 세 가지 큰 불일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정치 지출 삭감할 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투자 경고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는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 리사 샬렛이 밝힌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강세장을 향해 달려가는 미국 주식시장의 이면을 꼼꼼하게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분위기입니다. 주요 지수는 올해 초 수준을 다시 회복했고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상 봉합됐다는 기대감에 힘입어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리사 샬렛은 이러한 낙관론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시장이 다른 주요 자산들과 괴리된 상태라며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채시장입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 수익률은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며 오르고 있지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금 정책,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예산 법안 등 향후 수천억 달러에 달할 법안들로 인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샬렛은 이러한 부채 증가는 향후 10년 동안 이자 비용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장기 고금리 체제를 의미하며 이는 주식의 가치 평가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불일치는 달러와의 약세입니다. 지난 1월 이후 미국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약 8%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과 중앙은행들이 준비 자산을 재조정하면서 나타난 흐름인데요. 문제는 이 약달러 현상이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와 원유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최근의 모습은 이례적이며 달러가 구조적인 약세 국면에 진입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다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죠. 세 번째는 금값 상승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강세장에서는 금값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은 미국 주식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샬렛은 이것을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타변화하려는 움직임, 즉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약화로 해석합니다.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다른 자산군에서 제공해야 할 위험 보상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샬렛은 투자자들이 2023에서 2024년에 누렸던 이른바 골디락스 환경, 즉 낮은 실질금리와 강한 달러에 기반한 안정적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지금은 자산을 재구성하고 조정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향후 미국 주식 수익률이 연평균 5에서 10%에 그칠 수 있으며 구조적인 변동성과 고금리, 달러 약세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샬렛이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국제 주식, 원자재, 에너지 인프라, 헤지펀드 등 다변화된 자산의 비중을 늘릴 것, 또한 중단기 투자 등급 채권이나 지방채에 대한 비중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 시점에서 주식시장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출 위기에 처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반면 테슬라와 같은 일부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고 금값은 전월 대비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큰 폭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DIY 소매업체 홈디포는 수익 측면에서는 기대를 밑돌았지만 매출은 시장 기대를 상회하며 올해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의 CATL은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홍콩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미국 투자자는 대부분 참여하지 못한 채 마감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전시키고 있으며 중국과 호주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강세장과 고평가, 구조적 위험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낙관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산간 불균형은 리사 샬렛의 말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고 위험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소식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생활을 넘어서 미국 정치와 글로벌 산업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정치자금 지출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정치 지출 측면에선 앞으로 훨씬 덜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그가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위해 거의 3억 달러를 쓴 이후의 입장 변화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정치에 자금을 쓰겠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즉, 그의 정치 참여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유보적 입장이라는 뜻이죠. 머스크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 역할을 맡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정치를 뒤로하고 테슬라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지난 4월에도 워싱턴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화요일 인터뷰에선 5년 뒤에도 테슬라 CEO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그는 농담처럼 죽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몇 개월간 테슬라의 실적은 다소 흔들렸습니다. 20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순이익은 무려 71% 급감했죠.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정치와 다른 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본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테슬라 이사회가 차기 CEO를 물색하기 위해 헤드헌팅 업체에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사회는 머스크가 워싱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려했고 그는 그 보도를 부인하며 자신의 SNS인 X를 통해 해당 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정치적 입장이 테슬라 매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일부 고객을 잃었지만 대신 지지자들 중에서 새로운 고객을 얻었다며 지금 매출은 잘 나오고 있고 상황은 이미 반전됐다고 말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6월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 도로에 로보택시를 투입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로보택시가 아닌 일반 자율주행 차량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은 덧붙였습니다.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 전략 중 핵심으로 꼽히고 있으며 머스크는 이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을 놀라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치자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머스크는 대통령 선거에 그치지 않고 주 단위 선거에도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지난 4월 그는 위스콘신주 대법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약 2,300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머스크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개입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정치 기부와 사업 간 이해 충돌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그가 이끄는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모두 미국 정부와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는 갈등이라는 비난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자신은 단지 자문 역할만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라는 조언은 했지만 실제 실행 여부는 정부 관료들의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과거 보도한 푸틴 대통령과의 연락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푸틴과는 딱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며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사업가로서 각국 정상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이번 경우엔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였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보도를 통해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 경영 집중력, 그리고 글로벌 비전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정치 개입은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머스크 자신도 그 균형을 다시 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의 행보는 여전히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관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